예, 아마 여기까지, 이 전까지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듬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중기경락,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곡선도를 정통으로 수련한다는 분들께서는. 그러나, 곡선도 행공을 조금 용이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주시고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아마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기경락이라면 전면경이라고 또 합니다. 전면으로만 흐른다는 거죠. 우리 인체 전면으로 팔, 다리, 몸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림에 보니 측면으로 흐르는구만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을 앞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전면으로만 흐른다. 그리고 이 12 이렇게 폐경은 이렇게 밑으로, 그 다음에 대장경은 위로 이렇게, 그 다음 위경, 그 다음에 비장경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은 제가 아마 어디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들입니다. 물론 이제 혹시라도 이 그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면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무슨 한국 양봉 벌침 연구회 협회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허락을 받고 쓰기 위해서 썼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그림을 보시고 아시는 분은 본인 거라고 아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출처를 나름대로는 밝힙니다만은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 하다 떠돌아다니는 그림들이기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전면경으로 해서 중기 담법에서 주로 호흡의 저항을 걸었을 때 약 1, 2, 3이라 그러면 한 1km 정도의 압이라 그러면 한 10km 정도의 압이라 그러면 이 정도다는 얘기죠. 가장 낮게 흘러가는 경락이다. 이것은 전면경 앞에 제1선 방이 제일 전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위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흐름이 순서는 같고요. 여기 수평 폐근경에서부터 비장경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중기담법 정도 행공을 하는데 그런 행공 저항을 통해서 이런 경락들을 열어줄 수 있는 정도의 저항이 중기담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기담법이 12경락을 다 활성화시키고 오장육부로 다 활성화시키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행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담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인용한 그런 구분이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란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공경락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후면으로 흐른다는 거죠. 뒤로.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심장에서부터 소장, 방광, 신장 이렇게 경으로 흐르고요. 이거는 건곤에 해당이 되는 건곤 정도의 이제 한 20km 정도의 행공의 호흡의 압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것, 그 정도로 이 경락을 자극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즉 원기경락이라고 해서 측면으로 흐른다는 거죠. 앞으로 전면경이라고 하는 앞에 최전방, 그 다음에 후면경이라고 하면 후방, 그 다음에 이 최전방과 후방을 연결해서
일사불란하게 뭔가 하나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측면경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인 어떤 신경성 질환 병이 온다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삼초경과 쉼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즉 정신적인 안다, 모른다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 대생명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명문상화라고 하는 그 상화지기가 삼추와 쉼표경으로 해서 모든 오장육부를 다 움직인다는 거죠. 역동적으로. 그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약 30km 정도의 어떤 압을 유지를 해야만이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락으로 깊이 흐른다. 그래서 중기경락은 한 23일 정도의 리듬, 그 다음에 건공경락은 28일 정도의 리듬, 그 다음에 이 원기경락은 33일 정도의 가장 기간이 긴 어떤 그런 리듬으로서 가장 깊이 흐르기 때문에 동작도 또 각이 크고 호흡도 길이가 길고 압도 더 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중기, 근권, 원기. 참 이렇게 구분을 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곡선도를 조금 단계적 계단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단법, 전면경, 후면경, 측면경, 건곤원기, 그 다음에 이것을 단법 별칭과 산막의 작용은 토단법이라고 했다는 거죠. 전면경은. 근데 이거는 횡경막을 자극을 하죠. 그 다음에 건곤은 수화단법이라고 해서 골반막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원기단법은 상화단법. 이거는 제 임의대로 그냥 한번 지어본 겁니다. 명문 상화지기를 받아들이는 바로 행공이 우주적 입장에서 한다는 원기단법이. 그래서 생식기막을 작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횡경막은 배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래로 누르는, 즉 수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골반막까지 자극이 수화단법, 건곤을 하게 되면 골반막까지 자극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물론 경락으로는 폐, 비, 대, 위장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됨으로써 횡경막이 원활하게, 물론 12경락, 육장, 육부가 다 움직여지기 때문에 12경락이 다 활성화되지만 12경락이 다 활성화되어지면 즉 이런 횡경막이 원활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골반막은 소음경과 태양경, 즉 신신, 소장, 방광경이 다 활성화됨으로써 물론 이 골반막이 이렇게 옆으로 360도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손을 대보고 뒤에 엉덩이 쪽에 손을 대보면 배가 앞으로 나오는 거와 비례해서 엉덩이 쪽 근육도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360도로 원으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골반막이 거기까지 기운이 떨어졌구나 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까지 이제 엉덩이가 부풀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이 척추까지도 어떤 생리적 조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를 이렇게 여기에다 배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곤단법의 신법에서 임독, 유통, 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독을 유통한다는 그런 뜻이 또 이 대뇌와 복뇌를 연결하겠다. 즉 사고와 어떤 몸의 어떤 그런 우리 이상과 현실을 어떤 조화롭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거를 대뇌와 복뇌를 연결시키는 것은 척추지요. 척추 속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식기막이 이렇게 열리고 자극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고름경,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경락이 활성화되면 이 생식기막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고환이 딸려 올라옵니다. 숨을 내쉬면 고환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거는 행경막은 밑으로 내리 누르고, 이것은 옆으로 벌어지고, 이것은 다시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딱 삼위일체가 되어졌을 때는, 즉 원심력, 구심력이 발생을 해서 어떤 운동성이 발휘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운동성들이 뭐 회전이 되게 원심력, 구심력이니까요. 돌면 돌수록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움츠러들려고 하는 모아지는 그런 기운이 있겠죠. 그것을 원심력,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극대화가 되어지면 어느 약한 부분을 뚫고 나가겠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회음의 어떤 그 임독을 유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각도, 중이 잡혔다고 보는 거죠. 신체적으로, 몸적으로 중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이 잡혔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 국선도에 어떤 네 단체가 있는데 네 단체를 비유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중이다, 중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 도표도 보시면서 어떤 상생작용, 상극작용, 또 상화의 작용, 서로 화합하는 이런 것들이 상생은 중기, 그 다음에 상극은 원기, 근권, 이 상화의 작용은 그 심포 3초, 그거는 상화, 이렇게 서로 화합게 하는 이것이 생과 극과 이렇게 생극재화라고 그러죠.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중이 잡혔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체 균형과 조화 감각은 체지체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것이 이제 중과 의는 심신은 균형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이란 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에 대한 생각, 사고에 대한 사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생각과 학습 과정을 스스로 힘으로 통제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어떤 감정에 빠져 있다가 그 감정의 의문을 갖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통찰의 순간 자신을 인지하는 것을 단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며 조절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지해 놓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이 잡혔다. 그 다음에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뭔가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가 이제 정각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이제 그 뇌파로서는 알파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타 정도의 어떤 뇌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경락이 기경팔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경팔맥은 제가 그냥 임의로 붙여본 게 삶의 흔적이다. 우리의 물론 12경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12경 기경팔맥은 12경락과는 별도로 고유한 경혈을 가지고 있는 동맥과 인맥을 비롯하여 고유한 경혈이 없는 축맥, 대맥, 양교맥, 음교맥, 양유맥, 또 음유맥 등 즉 8개 여기 동맥이 있고 인맥이 있고 이거는 양교맥, 음교맥, 그 다음에 양유맥, 음유맥, 축맥, 대맥 이렇게 있는데 이 동맥과 인맥은 고유한 혈이 있지만 이 나머지 6개 그 기경에는 고유한 혈이 없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기경의 특징은 장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서로 간에 표리 배합도 없고 다만 기능상 12경맥의 부족을 보충하여 기혈의 운행을 조절하는 특수한 경맥이다.
즉 기경팔맥 중에 인맥과 동맥은 인체 정중을 상하로 관통하지만 어떤 것은 좌우 양측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몇 개의 기경은 최강으로 들어가 내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송락관계는 없고 어떤 것은 체표에만 분포되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제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이 혈들이 없다는 거죠. 인맥, 동맥 이외에는. 그 다음에 이 경맥들은 전부 다 위로만 흐르는 방향이 위로만 흐릅니다. 12경락은 위아래로 이렇게 음과 양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장부에 표리 관계도 없고 소속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느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밖으로 표면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기경팔맥, 말 그대로 이상할 기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왜 기경은 위로만 흐를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위로만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보게 되겠습니다. 기경팔맥이다. 그래서 12경락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이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경팔맥은 어떤 뭐 혈도 고유한 혈도 없고 위로만 흐르고 뭐 어느 장기에 소속되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 그 다음에 12경락의 어떤 기운이 남아돌 때 기경으로 간다. 이렇게 또 돼 있고, 또 병기가 있어 넘쳐날 때 12경락을 넘쳐날 때도 또 기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좋은 것도 가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넘쳐나면 그래서 이 기경팔맥과 팔맥이 있듯이 팔괘도 있다는 거지요. 즉 인독을 이렇게 하늘과 땅, 음양으로 이렇게 했듯이 동맥은 건이고 인맥은 곤, 하늘 땅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먼저 설정한 뒤에 이렇게 나머지 어떤 그 산과 연못 또 물과 불 또 어떤 바람과 어떤 그 번개, 뇌, 우레 이런 것처럼 구분을 해놔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섞어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들 또는 심리적 상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놓은 것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설키고 저렇게 설키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정한 규칙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64개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그 제일 마지막 개가 화수미제라고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또 끝맺음을 해놨고, 항상 그 순환하는, 생멸하면 순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네 가지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서 뚝 해서 접는다면 우리 그 12경락의 어떤 그 체계와 조금 상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태와 이 간, 그 다음에 감과 이, 그 다음에 진과 손 이렇게 서로 그 위아래가 서로 바꿔지면서 어떤 그 고유한 궤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이 그 태와 간 이것이 합쳐지면 우리 하단전의 어떤 영역, 그 다음에 감과 이가 합쳐지면 어떤 중단전의 영역, 이가 송과 진이 합쳐지면 어떤 그 상단전의 영역에 어떤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걸로 좀 접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인맥은 여기서 기경팔맥 중에서 인맥과 동맥이 다 주관을 하고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기법에서 인독을 유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부 다 위로만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기운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해본 그 부분인데 왜 위로만 흘러갈까? 그래서 아까 그 정각도에서 중이 잡혔을 때 원심력, 구심력, 횡경막으로 수직으로 내리밀고 그 다음에 이 그 골반막으로 이렇게 360도 이렇게 팽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식기막으로 끌어올리면 원심력, 구심력이 생긴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약한 통로를 뚫고 들어가는 게 회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운이 남아도는 12경에서 남아도는 기운이 기경 편맥으로 다 간다 그랬죠. 그런 기운들이 위로만 흐르는 것은 우리의 중력 때문이다. 우리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눌리죠. 이렇게 눌리니까 그것을 치고 올라가야 이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12정경에서 바로 기경으로 차고 들어올 때 이런 현상은 일어난다.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보면 눈꼬리도 위로 올라가 있고 처지지 않았죠. 이렇게 어깨도 처지지 않았고 또 생식기도 처지지 않았고 배도 처지지 않았고 기운이 전부 다 기경 팔맥이 원활하게 그쪽으로 다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명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즉 기경은 후천을 얘기하고 기경은 선천을 얘기한다 그랬죠. 12경은 후천, 기경은 선천. 그래서 이 임독을 돌리는데 다만 이 국선도 선도 쪽에서는 이거는 기경을 위로 흐르지만 의가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선도에서는 위로 올려 임독은 위로 올렸다가 인맥은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기법 책에 보면 우리 선도에서는 위로든 아래로든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도 쪽에서는 의가에서는 이렇게 입술을 기점으로 해서 승장인가요? 승장하고 응교인가요? 위에 거기 입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죠. 끝나는 점이 회음에서부터 위에 응교인가요? 위에 그 다음에 해음에서부터 인맥을 통해서 올라가서 응교에서 끝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선도에서는 백회가 시작점, 백회가 경계점입니다. 그래서 회음과 백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임독을 하늘과 땅의 어떤 얘기하듯이 지천 얘기하듯이 이렇게 돌려서 어떤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태, 어떤 하단전, 그 다음에 감리, 중단전, 어떤 손진, 이렇게 좀 바람과 우레는, 번개는 보이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그래서 각 어디도 고유한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연결이 다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든. 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또 이렇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태극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6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생수성수 했을 때 여기가 6 그다음 연결을 시켰을 때 서로 예를 들어서 간태가 서로 위아래로 대졌을 때 이 간계가 밑에 있고 태계가 위에 있는 것을 함계라 그럽니다. 함계. 그래서 어떤 외면하는 것들의 사랑을 더하는 일, 이런 해석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반대로 즉 태계가 밑에 있고 간계가 위에 있는 것을 손괴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족함을 덜어내는 일, 이렇게 보면은 즉 손괴는 우리 양명경, 그 다음에 함괴는 태음경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단전의 영역, 그 다음에 또 이 감리가 서로 섞여서 위아래로 이렇게 대졌을 때는 수화 기재계와 화수 미재계가 있고,
뭐 수화 기적에는 깨달음의 괴인데, 수화 기적에는 깨달음의 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작, 깨달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걸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수미적에는 내 맡김이 도다, 삶은 위대한 스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또 12경락으로 좀 대입을 해보자 보면은 2차 리듬에 해당하는 어떤 소음경, 그 다음에 태양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계와 징계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함계와 익계입니다. 그래서 함계는 변화에 그대로 감응하는 것, 그 다음에 익계는 예면하는 것에게 사랑을 더하는 일, 뭐 해서 고름경하고 소양 상화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3차 경락으로 이렇게 또 대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이 태극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괴에서는 지천태계입니다. 서로 위아래가 즉 천지비의 계라고 하는, 즉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즉 땅이 위로 가고 하늘이 밑으로 오는, 즉 우리가 기운을 꽉 12경에서 기운이 차서 기경으로 올라가듯이 위로 올라가는, 즉 뒤바뀌는 어떤 그런 그 지천태괴의 뜻은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 큰 것이 오니 편안함이다. 그리고 편안하니 어떤 다 보여서 전체가 다 보임으로 인해서 어떤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지, 그런 것들이 태극이다. 즉 소화에서 천지비의 어떤 불통에서 통하는 지천태괴, 어떤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는 어떤 그러한 경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양자역학에서 말씀 두 가지가 다 있다. 거기에서 관찰자 역할을 하는 자기라고 하는, 즉 아집, 아만, 아치, 아예 이런 사이 삼독을 다 없어지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경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뇌파라고 하는 것이 알파, 현실 세계 베타에서 알파, 그다음 세타, 델타로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중기, 아니고 정각도, 그다음에 통기법, 그다음에 선도법, 무의식의 어떤 선도법에는 행동이 없는 것이 행동사고가 세타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행공도 1차, 2차, 3차 리듬이 있듯이 우리의 경락도 1차, 2차, 3차 경락이 있고, 전면, 후면, 측면경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단계별로 계단식 행공이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호흡에 저항을 걸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뇌파와 어떤 행공 단계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관법과 연법인데, 너무 골똘한 집중을 하면 어떤 혼침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어떤 깨어있는 집중으로서 깊은 어떤 상태로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부정적 관념과 감정, 어떤 그런 것들이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